장미 8송이, 카네이션 6송이, 백합 8송이가 있는데 이 중에서 한 송이를 골라가지고 꽃병 A에 꽂고요. 이 꽃과 다른 종류의 꽃들 중에서 꽃병 B에 꽂을 꽃 9송이를 고르는 경우의 수를 구하랍니다. 그러면은 일단은 A 꽃병에 장미가 들어가는 경우하고 그 다음에 카네이션, 백합 이렇게 나눠 가지고 생각을 할게요. 그러면은 장미가 들어가는 경우는 장미 한 송이만 들어가는 거니까 그냥 장미 아무거나 하나 넣으면 되죠. 요거는 뭐 한 가지 경우밖에 없을 거고, 그 다음에 꽃병 B에는 요거 14개 중에서 이제 9송이가 들어가요. 근데 같은 종류의 꽃은 구분하지 않는다고 돼 있으니까 카네이션이나 백합을 몇 송이씩 넣을 건지만 정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카네이션 있고 백합 이렇게 있으면은 합쳐가지고 9송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9송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면은 이게 어차피 하나가 9송이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한 송이하고 백합 8개, 그 다음에 2개, 7개, 3개, 6개, 4개, 5개, 5개, 이게 지금 6개까지 쓸 수 있으니까 5개, 4개, 그 다음에 6개, 3개 이렇게 해가지고 6가지 경우가 가능하죠. 그 다음에 만약에 카네이션을 넣었다, 이것도 뭐 한 가지고요. 그 다음에 백합이랑 장미랑 이렇게 쓸 수 있죠. 장미하고 백합하고 요것도 각각 8송이라서 1, 8부터 2, 7 쭉 해가지고 8, 1까지 가능하니까 요건 8가지 가능하겠죠. 그 다음 만약에 백합을 여기 넣었다면은 장미하고 카네이션인데 이게 장미 카네이션이 아까 카네이션 백합하고 같은 상황인 것 같거든요. 그럼 얘도 6가지겠죠. 그래서 2개 합치면 12가지고 요거까지 하면은 답이 20가지가 되겠습니다. 문제 보시면 5개 영역에다가 색깔은 이게 3가지밖에 없어요. 그렇고 서로 다른 영역은 이게 구분이 되게끔 구별하려고 하는데 색칠하는 방법의 수인데, 이게 같은 색깔 여러 번 사용할 수 있다라는 조건이 없긴 한데 색깔이 3가지밖에 없으니까 여러 번 사용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인접한 게 많은 것부터 색칠을 하면 되는데 여기가 인접한 게 3군데예요. 여기를 편의상 A, B, C, D, E라고 할게요. 여기는 인접한 게 3군데고 B는 2군데고 C도 2군데고 D도 2군데고 E는 한 군데 A랑만 다 있죠. 자, 그러면은 일단은 색칠을 A 먼저 하고요. 그 다음 B, C, D 그냥 알파벳 순으로, 얘네들은 어차피 다 인접한 게 2개씩이라서 이렇게 해주면 되겠고, 마지막에 E. E는 뭐 마지막에 해도 처음에 해도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어차피 A랑만 다르면 되는 거니까. 자, 그러면 일단 A에 칠할 수 있는 색깔이 3가지고요. B는 A에 칠한 것만 피하면 되죠. A에 칠한 것 피해서 요거는 2가지고, C에는 B에 칠한 것만 피하면 되니까 요것도 2가지죠. 그 다음에 D에 이제 색칠을 해야 되는데 A하고 C하고 이게 색깔이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어요. 근데 A, C가 색깔이 같고 다르고가 이제 D에 색칠하는 거에 영향을 주니까 여기에서 2가지로 다시 나눠봐야 될 것 같네요. 자, C에서 C하고 A하고 같은 색깔 칠할 때 하고 C하고 A하고 다른 색깔을 칠한다고 하면은 A, C에 같은 색깔 칠한다면 C에 칠할 수 있는 색깔은 한 가지밖에 없죠. 다른 색깔을 칠하더라도 한 가지밖에 없어요. 자, 그럼 이때 이제 D에 칠할 수 있는 게 A, C가 같은 색깔이면은 요거 색깔 한 가지만 피하면 되니까 D는 2가지일 거고, 그 다음에 요거는 2개가 서로 다른 색깔이면은 D에는 한 가지밖에 선택권이 없는 거죠. 요거 2개 칠한 거 빼고 칠해야 되니까. 그 다음에 E는 어차피 A의 색깔만 피하면 되니까 이건 둘 다 2개씩이에요. 요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위에 거 요거 계산해 보시면은 6이고 4니까 이게 24고요. 그 다음에 6이고 2니까 여기가 10이에요. 답은 36이 되겠습니다. 5자리 자연수를 만드는데 1과 2만 사용할 수 있고 똑같은 숫자는 3번 이상 나올 수가 없답니다. 요거는 뭐 처음에 1로 시작하는 거하고 2로 시작하는 거하고 나눠보면 될 것 같은데 1로 시작하는 경우 2로 시작하는 경우 같거든요. 그래서 1로 시작하는 거 하나만 구해가지고 나머지는 곱하기 그냥 2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마지막에. 그래서 처음에 1 나오면 두 번째 자리는 1이나 2가 나올 수 있죠. 그 다음에 연속해가지고 3번 이상 나올 수 없다고 했으니까 그 다음에는 여기는 2 나와야 돼요. 그 다음에 2가 나온 경우는 1도 되고 2도 되는 거죠. 그 다음에 2가 나왔으면 여기도 이제 1도 되고 2도 돼요.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마지막에는 여기도 이제 1도 되고 2도 되겠죠. 여기는 2, 2가 됐으니까 여기 무조건 1 돼야 되는 거고, 요거는 2, 1이니까 요거는 뭐 1대도 되고 2대도 되겠죠. 그 다음에 2 여기는 무조건 1 돼야 되는 거고, 마지막에 1이나 2 가능해요. 1, 1 나왔으니까 여기는 2밖에 안 되고 1, 2니까 여기는 또 1, 2가 가능합니다. 그럼 2, 4, 6, 8개가 가능하고 곱하기 2를 해주시면 답이 16이 되겠습니다.
1학년 2명 있고요. 그 다음에 2학년이 4명 있는데 6명이 이렇게 6개의 의자에 앉으려고 한대요. 1학년끼리는 이웃할 수가 없답니다. 1학년 2명은 이웃하면 안 되고 양 끝에는 2학년 학생만 가야 된대요. 그러면 일단은 양 끝자리 먼저 정해줄게요. 양 끝자리는 2학년 4명 중에서 2명 골라서 먼저 앉히면 되죠. 그 다음에 1학년들이 갈 수 있는 위치를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1학년들이 이웃하지 않으면서 위치할 수 있는 곳이 요렇게 가면 되죠. 이렇게 앉으면 되겠고 요렇게 앉으면 될 것 같아요. 나머지는 이웃하게 들어갑니다. 이렇게 두 군데, 두 군데, 두 군데. 네 군데 자리 중에서 두 군데를 택하는 게 사시인데 이게 6가지예요. 그 6가지 중에서 세 경우가 이렇게 이웃하는 거죠. 나머지 3개가 요렇게예요. 요렇게 지금 파란색 표시해 놓은 곳에 1학년 학생 2명이 간다면은 둘이 자리 바꿀 수 있으니까 2팩토리얼. 나머지 두 군데 자리에 2학년들 갈 수 있는 것 2팩토리얼. 근데 1학년들이 갈 수 있는 곳이 요런 경우 이렇게 3가지 경우가 있으니까 곱하기 3도 해주시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은 얘가 10이고 곱하기 얘가 43, 이것도 10이네요. 그러면 144가 답이 되겠습니다. 의자가 6개 있고 여학생 2명, 남학생 3명 있는데 여학생끼리 이웃하지 않게끔 해라 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웃하지 않는 경우인데 남학생 3명하고 빈 의자까지 포함해서 4개를 일단 띄엄띄엄 배치를 합시다. 그러고 여학생 2명은 요 사이사이에 5군데 자리 중에서 2군데를 골라가지고 자리한다고 생각하면 되겠죠.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 4군데 자리 중에서 한 자리는 빈자리예요. 그래서 남학생 3명이죠. 3명이 여기 동그라미 표시해 놓은 자리 4개 중에서 또 3개 골라가지고 앉으면 되겠죠. 그래서 얘는 20가지고 얘는 24가지예요. 그럼 답은 480이 되겠습니다. 집합 순서상 만들 때는 벤 다이어그램 그려가지고 해결을 하시면 좀 편한데 A 집합, B 집합 이렇게 있어요. 교집합의 원소가 1개니까 여기 들어갈 1개를 먼저 택합시다. 그럼 5개 중에서 하나 골라주시면 되고 합집합의 원소가 3개 들어가야 되는데 합집합의 원소가 3개면은 일단은 5개 중에서 또 2개, 남은 4개 중에서 2개를 골라가지고 요 밖에 있어야 되죠. 요 2개는 요 밖에 있으면 됩니다. 나머지 원소 2개 남았는데 그 2개 원소는 여기나 여기 갈 수 있죠. 각각이 선택권이 2가지씩 있으니까 곱하기 4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5C1 곱하기 4C2 곱하기 4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5, 6, 30에 곱하기 4니까 답은 120까지 5번이 되겠습니다. 동전 1개 던져가지고 앞면 나오면 H, 뒷면은 T라고 했는데 6번 던져가지고 H 뒤에 T가 나오는 게 2번 있게끔 하래요. 그러면은 H와 T를 한 쌍으로 봐가지고 HT 요렇게 배열되는 거를 2번 나오게끔 요 2개를 그냥 끼워 넣는 거죠. 그러고 추가로 들어가는 거는 H가 될 수도 있고 HT가 될 수도 있고 TT가 될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6개 배열을 만들 건데 H를 추가한다면은 이 4개의 순서 바꾸는 거는 상관없죠. 어차피 H 뒤에 T가 나올 수 있는 경우는 여기 2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그냥 4군데 중에서 2군데 골라주기만 하면 돼요. 4군데 중에서. 그러니까 HT를 한 쌍으로 봐가지고 요거 한 개 이렇게 하면 4개 되는 거잖아요. 그럼 4개를 배열을 하는데 요 4개 배열, 4개 중에서 H가 들어갈 2자리를 택하거나 아니면은 HT가 들어가는 요 2개가 들어가는 2자리를 택하면 되겠죠. 같은 게 있어서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 TT의 경우, TT가 추가되는 경우도 마찬가지로 이것도 4C인 것 같아요. 요거는 좀 조심해야 되는데 얘는 일단은 배열되는 게 요게 HT로 들어갈 수 있죠. 그래서 그러니까 HT가 동시에 이게 나란히 들어갔을 때 HT로 들어가는 경우만 조심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4개 자리 중에서 HT가 들어가는 2자리를 택하고 그 다음 얘네가 순서를 바꿔가지고 2팩토리얼 해주면 되는데 이 중에서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이 중에서 문제가 될 수 있는 게 아까 HT로 들어가는 경우가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얘네가 이제 HT로 들어갈 수 있는 경우들을 빼주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인데 그러면은 요 중에서 이렇게 4개가 있을 때 4개 이렇게 들어가는데 HT 이렇게 들어갔어요. HT 요 배열에서 여기에 HT 이렇게 들어갈 수 있죠. 그 다음에 HT 여기에 HT 들어간 배열에서 또 HT 이렇게 들어갈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가 HT고 여기가 HT고 여기가 HT 이렇게 해가지고 3가지 경우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3가지를 빼주면 될 것 같아요. 요거 6가지고
6가지고 얘 12가지인데 그러면 9가지 되겠죠. 그래서 답은 21가지가 되겠습니다. 색깔은 4가지가 있고요. 4가지 색깔이 있는데 여기 6칸에다가 4가지 색깔을 칠할 건데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해서 칠한다고 합니다. 1과 6에는 같은 색깔을 칠할 거래요. 일단은 얘네 2개는 같은 색깔을 칠한대요. 그 다음에 변을 공유하는 두 정사각형에는 서로 다른 색깔을 칠하자 라고 했는데, 그러면은 일단은 4가지 색깔 중에서 한 가지를 골라서 1과 6에다 칠합시다. 1과 6에 칠하고 그 다음에 2하고 4에 이제 1과 인접해 있는 2, 4를 기준으로 생각을 해보면은 2, 4에 같은 색깔을 칠할 건지 다른 색깔을 칠할 건지로 생각을 좀 해보면 될 것 같은데, 첫 번째는 2하고 4하고 같은 색깔을 칠한다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는 2하고 4하고 다른 색깔을 칠한다고 생각을 하면은 2와 4에 같은 색깔을 칠하면 일단 1에 칠한 색깔은 못 칠하니까 1에 칠한 색깔 빼고 칠할 수 있는 게 3가지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뭐 예를 들어서 빨간색을 이렇게 칠했다고 칩시다. 같은 색깔 칠하니까 이렇게 빨간 색깔 칠해 주시고, 빨간 색깔을 그냥 동그라미로 표시를 할게요. 이렇게 칠했어요. 그러면 5에 칠할 수 있는 거는 여기 파란색하고 빨간색 피해서 칠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은 5에 칠할 수 있는 거는 2가지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3에도 요거 2가지만 피하면 되니까 여기도 2가지 색깔을 칠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4, 4, 16에 저거 하면은 48 나오죠. 요 경우는 48인 것 같고, 만약에 2하고 4에 다른 색깔을 칠한다고 칩시다. 2하고 4에 다른 색깔, 여기는 뭐 초록색, 여기는 요렇게. 그러면은 2에 칠할 수 있는 색깔이 3가지죠, 일단. 그 다음에 4에 칠할 수 있는 색깔은 이거 2개랑 다른 색깔을 칠해야 되니까 2가지를 칠할 수 있어요. 그럼 5에는 몇 가지 색깔을 칠할 수 있냐면, 이거 파란색을 칠했는데, 빨간색으로 바꿀게요. 그러면은, 여기 5에 칠할 수 있는 색깔은 요거 3가지 색깔을 다 피해야 되니까 1가지밖에 없습니다. 5에는 1가지고, 여기에는 요 2가지 색깔 피하면 되니까 곱하기 2 해줘도 되겠죠. 그러면은, 얘가 4, 4, 16에 요것도 48 나오네요. 그래서 답이 96 되겠습니다. 똑같은 인형이 이렇게 2개씩 해가지고 4종류의 인형이 있고 총 8개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인형 5개를 택한다고 합니다. 인형 5개를 택할 건데 같은 인형끼리는 구분하지 않는데요. 같은 인형끼리는 구분하지 않겠다. 요거는 일단은 5개를 골라야 되니까 인형의 종류가 4종류밖에 없죠. 그러니까 다 다르게 고를 수는 없어요. 그러면은 이게 똑같은 거를 고를 수밖에 없는데 그 똑같은 거를 몇 쌍을 고를 거냐. 일단은 한 쌍을, 똑같은 거 한 쌍 고르고 나머지는 다른 걸 구한다고 합시다. 그러면은 서로 다른 요 4쌍 중에서 한 쌍을 고르는 거죠. 그래서 4개 중에서 하나를 골라서, 만약에 강아지 요걸 했으면 이건 2개 다 골라야 돼요. 그리고 나머지 인형들은 다 그냥 하나씩 고르시면 되죠. 근데 이거 2개가 구분이 안 됩니다. 그러면은 얘네 둘이 구분이 안 되니까 아무거나 고르셔도 돼요. 그냥 하나씩. 그래서 이거는 뭐 더 이상 계산할 게 없어요. 그래서 그냥 이거는 4가지고, 만약에 2쌍을 고르겠다. 그러면은 4쌍 중에서, 이 인형 4쌍 중에서 2쌍을 일단 골라요. 이게 2쌍을 고르면은 4개를 고른 게 되겠죠. 2쌍을 예를 들어서 이렇게 골랐습니다. 그러면 1개를 더 골라야 되는데 그 1개를 얘를 골라도 되고 얘를 골라도 돼요. 그러니까 둘 다 가져오는 게 둘 중에 하나만 가져올 건데 이걸 골라도 되고 이걸 골라도 되니까 또 선택권이 2개 생기겠죠. 그러면 6이고 앞에가 6이고 뒤에가 2니까 답은 요게 12 되죠. 따라서 전체 답은 16이 되겠습니다. 마차에 사람들이 앉으려고 하는데 자리가, 마부가 앉는 자리 요거 빼고 7개 자리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자리를 8개를 만들어서 여기는 마부가 앉고요. 그 다음에 사람이 몇 명 앉을 거냐면은 7명의 관광객이 앉을 거라는데, A와 B는 2인용 의자에 이웃하게 앉고요. C와 D는 2인용 의자에 이웃하여 앉지 않게끔 하겠대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 3명은 조건은 없는데, 일단은 A, B가 앉을 수 있는 데를 생각을 해보면은 A, B는 여기 줄이나 이 줄이나 이 줄 중에서 3개 중에서 하나 골라서 앉으면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 3개 중에 하나 골라주시고 거기에 A, B가 이웃하게 자리 바꿀 수 있으니까 2팩토리얼 해줍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가지고 요 줄에 A, B가 들어갔다고 칩시다. 그 다음에 C가 들어가야 되는데 C, D는 어떻게 들어갈 수 있냐면은, 일단 5개 자리 중에 아무거나 하나를 택해가지고 C가 들어가면은 거기와 이웃하지 않은 자리에 D가 들어가면 돼요. 여기서 이제 2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 여기 파란색 요 빗금친 부분 있죠. 요 파란색 빗금친 부분에 C가 갈 때랑 이 이외에 C가 갈 때랑 생각을 해보시면은, 여기에 C가 갔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 나머지 자리에 C가 가는 경우를 생각을 해보면은, 나머지 자리에
나머지 자리에 C가 가는 경우를 나눠서 생각해 보면은 요 위치에 C가 갔다면 D는 아무데나 가도 상관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D가 갈 수 있는 위치는 4군데가 돼요. 근데 만약에 D가 요 4군데 중에서 갔다면은 D가 예를 들어서 뭐 이런 데 갔어요. 그러면은 C가 여기를 못 가고 C는 이때는 3군데밖에 못 가죠. D가 아니고 C가 요 자리에 갔으면은 C가 이 자리, 여기 빗금친 부분이 아닌 다른 자리 중에서 요 자리에 갔다면은 D가 갈 수 있는 자리는 여기는 못 가니까 3군데 중에서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이때는 3가지가 될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은 그냥 팩토리얼 하시면 되죠. 3팩토리얼, 이것도 3팩토리얼 이렇게 돼요. 자, 그러면은 얘가 3, 2, 6이고요. 곱하기 요 경우는 4하고 요게 6이니까 24고 플러스 요거는 6이고 38이에요. 근데 여기서 나머지 자리에 C가 간다 그랬으니까 C가 갈 수 있는 자리가 4자리입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다 4를 곱해 주셔야 돼요. 그럼 4, 1은 4, 32니까 72 나오겠죠? 그러면 6 곱하기 요게 합치면은 96이에요. 96. 그래서 54, 36 하면은 576이 답이 되겠습니다. 정삼각형이 있고요. 그림 보는 것처럼. 그 다음에 정사각형 3개가 이렇게 붙어 있어요. 이 색칠하는 문제인데 이 문제에서는 이제 숫자를 넣어가지고 여기다가 숫자를 하나씩 쓰게끔 했어요. 색칠하는 문제랑 제가 보기엔 똑같은 것 같은데 일단은 1, 2, 3, 4, 5, 6 중에서 중복을 허락해가지고 4개 숫자를 4개의 다각형에 4개를 택해가지고 4개의 정다각형 여기다가 이제 써넣으려고 한대요. 근데 이 규칙이 3개의 정사각형에 적혀있는 수들은 정삼각형에 적혀있는 수보다 작답니다. 그러니까 정삼각형에 있는 숫자를 일단은 설정을 먼저 하고 여기에 숫자를 정하고 난 다음에 그거보다 작은 숫자들을 여기에 쓰면 되겠죠. 가조건은 그런 내용이고 변을 공유하는 두 정사각형에 적혀있는 수는 서로 다르다고 했는데 일단은 이렇게 되면 여기 가운데가 지금 인접한 게 많죠. 얘네들은 여기 왼쪽에 것도 얘도 얘랑만 인접하거든요. 얘도 얘랑만 인접하고요. 근데 가운데 있는 얘네 양쪽에 인접하니까 얘가 양쪽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거라서 여기 먼저 숫자를 정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은 삼각형 부분에 삼각형 부분을 먼저 설정을 할 건데 그리고 사각형은 여기를 먼저 정하고 그 다음에 여기 정하고 이렇게 순서로 정해 볼게요. 자, 그러면은 일단은 삼각형에 들어갈 숫자를 정하고 1에 쓸 거, 그 다음에 2에 쓸 거, 3, 2, 3은 순서 상관없을 것 같은데 그냥 1, 2, 3으로 이렇게 쓸게요. 삼각형에 들어가는 숫자가 일단은 여기 밑에 적어도 2개 숫자가 들어가야 되거든요. 인접하고 있으니까 여기 2개 다른 숫자 써야 되잖아요. 그래서 숫자가 적어도 밑에 2개는 필요하니까 세모에 들어갈 수 있는 숫자는 최소값이 3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3이 들어가면은 1의 위치인 여기 위치에 3보다 작은 1, 2 중에서 아무거나 쓰면 돼요. 그래서 선택권이 2가지가 될 거고 그 다음에 1이랑 3에는 여기 들어간 숫자만 안 쓰면 되는 거니까 한 개씩 선택권이 있겠죠. 그래서 요거는 2가지가 가능합니다. 만약에 세모에다가 4를 쓴다면은 1에 들어갈 수 있는 거는 1, 2, 3 중에 하나 선택하면 되니까 3가지고 2에는 여기 네모 부분에 쓴 거 빼고 남은 2개 중에 선택하면 되죠. 3도 마찬가지로 2가지 해서 요거는 12가지고요. 그 다음에 5에 쓸 수 있는 삼각형에 5를 쓰면은 1에는 4가지를 선택할 수 있고 뭐 3가지, 3가지 이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36이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6가지 있죠. 그래서 세모 자리에 6을 쓴다면은 1의 자리에는 5가지를 선택할 수 있고 그 다음에 4가지, 4가지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럼 요게 80까지 나오죠. 그러면은 요렇게 다 더하면 요게 50가지고 요게 80이니까 답은 130이 되면 되겠습니다. 함수개수 물어봤는데 일단은 1대1 대응이에요. 그래서 x값 다르면 y값 달라야 되니까 다 다른 값으로 대응시켜 주시면 되고 나 조건은 요게 f의 1이 1이랍니다. 2가지 경우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f1이 그냥 1인 거죠. 두 번째는 f1이 a라고 합시다. a는 1은 아니고요. 이렇게 되면은 fa가 1이 나와줘야지 조건을 만족할 수 있어요. 그래서 2가지 상황을 한번 살펴보면 첫 번째는 1, 2, 3, 4, 5, 6이고 1, 2, 3, 4, 5, 6이에요. 첫 번째는 1이 1로 가는 겁니다. 1이 1로 대응이 되면은 2의 함수값이 여기 보시면은 f2는 f1에다가 2를 더해줘야 돼요. 1의 함수값에 2를 더하면 3이니까 얘는 3으로 대응되면 되겠고 나머지는 그냥 막 대응되면 돼요. 그래서 4팩토리얼 24가지가 될 겁니다. 두 번째 상황을 보시면은 1, 2, 3, 4, 5, 6이고 또 1, 2, 3, 4, 5, 6이에요. 자, 예를 들어서 1이
이렇게 대응이 됐으면은 2는 1로 대응이 돼야 돼요. 그럼 2 선택하면 안 되죠. 왜냐하면은 1이 2로 대응됐을 때 다 조건 때문에 2는 4로 대응이 돼야 됩니다. 근데 요 조건으로 가면은 2가 1로 대응이 돼야 되니까 모순이 생기겠죠. 그래서 안 되고 1이 3으로 가면은 3이 1로 대응이 돼요. 그러면 뭐 2는 3보다 이만큼 큰 옳은 대응이 대응이 되면 되니까 문제 될 거 없을 것 같고 1이 4로 대응되면은 마찬가지 4가 또 1로 대응돼 주면 되고 2는 4보다 큰 6으로 대응되면 되겠죠. 그래서 F1의 값으로 가능한 거는 F1은 3이나 아니면은 F1은 4가 가능한 거죠. F1이 3이면은 F3은 1이 돼야 되고요. 이때에 F2는 요거보다 이만큼 큰 5가 되면 돼요. 자, 그 다음에 F1이 4면은 F4가 1 되면 되고 F2는 6이 되면 되는 거죠. 됐나요? 세 개 함수값이 정해지니까 나머지 것만 정하시면 됩니다. 3팩토리얼. 이때도 3팩토리얼. 얘가 6가지고 얘도 6가지예요. 그러면은 24, 6, 6이니까 답은 36가지 되겠습니다. 조건을 만족하는 함수 개수 구하는 문제인데 fx와 f-x의 합의 절대값이 1이라고 되어 있는데 절대값 풀어보면 fx하고 f-x의 합이 뿔마 1 되면 되죠. 그리고 x가 양수일 때 fx도 양수라고 합니다.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1, 2, 3,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1, 2, 3 이렇게 있다고 했을 때 자, 예를 들어서 1의 함수값을 볼게요. 1은 1도 선택할 수 있고 2도 선택할 수 있고 3도 선택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1이 1을 선택을 했다고 칩시다. 자, 그러니까 얘 x가 1이라고 했을 때 f1 더하기 f-1의 함수값이 플러스 1이나 마이너스 1 돼야 되는 거죠. 그럼 마이너스 1의 함수값을 구해보면은 이게 얘가 지금 1이니까 얘가 마이너스 2가 되거나 아니면 0이 돼야 돼요. 근데 0은 없으니까 마이너스 2가 되면 되죠. 그래서 이렇게 마이너스 2로 대응이 되면 되고 그 다음에 1의 함수값이 2라고 해볼게요. 2라고 하면은 f1이 2가 됐을 때 그러면 f-1하고 더해가지고 뿔마 1 돼야 되는데 그럼 얘는 가능한 게 마이너스 3이나 마이너스 1 되면 되겠죠. 그러니까 얘가 2를 선택했을 때 마이너스 1의 함수값은 마이너스 3이나 마이너스 1이 가능한 거죠. 두 가지 경우가 생기고 그 다음에 1의 함수값이 3이라고 가정을 하면은 얘가 함수값이 3이면은 마이너스 2가 되면은 1 될 수 있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4가 돼야 마이너스 1인데 마이너스 4는 없으니까 이것도 마이너스 2밖에 없겠네요. 요렇게. 자, 그래서 F1이 요 세 개 중에 하나를 골랐을 때 F-1, 마이너스 1의 함수값도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F1과 F-1이 가질 수 있는 값을 순서상으로 나타내보면은 1,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2, 마이너스 1, 2, 마이너스 3, 3, 마이너스 2 요렇게 네 쌍이 가능해요. 근데 그거는 F1과 F-1 뿐만 아니고 F2와 F-2도 같은 조건이 적용되니까 똑같이 이 4개 중에서 하나를 가질 거고요. 그 다음에 F3과 F-3도 같은 조건을 적용받습니다. 또 4개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하면 되는 거죠. 결과적으로 얘네가 4개 중에 하나 선택, 얘네도 4개 중에 하나 선택, 얘네도 4개 중에 선택하니까 다 곱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답은 64가지가 되겠습니다. 4종류의 꽃이 있고 초콜릿이 두 개가 있어요. 요는 근데 같은 초콜릿입니다. 그러니까 초콜릿 2개는 구분이 안 되는 거고 서로 다른 꽃이에요. 꽃은 보다시피 4개가 구분이 됩니다. 이제 학생은 5명 있어요. 학생 5명에게 나누어 주려고 하는데 아무것도 받지 못하는 학생이 없도록 나누어 준답니다. 자, 그러면은 한 사람은 2개 받아야 되죠. 한 사람이 2개를 받는데 이 2개 받는 사람이 꽃을 2송이 받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꽃을 하나 받고 초콜릿을 하나 받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초콜릿을 2개 받을 수도 있어요. 그죠? 이렇게 3가지로 나눠보면은 일단은 5명 중에서 1명을 고릅니다. 그리고 그 사람한테 줄 꽃 4종류 중에서 2개를 골라가지고 이걸 한 사람한테 주는 거죠. 그럼 남은 게
초콜릿 2개하고 꼬치 2송이 남겠죠. 그러면은 일단은 남아있는 4명 중에서 2명을 골라서 초콜릿 2개를 주세요. 초콜릿 2개는 구분이 안 되니까. 그리고 남은 2명은 꽃 2송이를 나눠 가지면 됩니다. 2팩토리얼. 자, 그 다음 꽃 하나, 초콜릿 하나를 준다고 하면 일단 5명 중에서 1명을 고르고요. 그 사람한테 꽃 4개 중에 하나를 골라서 주고 초콜릿 그냥 하나 주시면 돼요. 초콜릿은 어차피 2개 구분이 안 되니까. 그럼 남아있는 게 꽃을 한 송이 가져갔고 초콜릿도 하나 가져갔으니까 남아있는 건 다 다른 거죠. 그러면 남은 4명한테 4팩토리얼로 나눠주시면 됩니다. 마지막은 초콜릿 2개 주는 건데 5명 중에서 1명 골라요. 그래서 그 사람한테 초콜릿 2개 그냥 주시면 돼요. 주고 남은 4명은 꽃 4송이를 나눠 가지면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그냥 5팩토리얼이네요. 120까지. 그 다음에 얘는 120까지 요거 하면은 480까지 되겠죠. 그 다음에 요거 5개, 요거 6개예요. 이거 30개고, 요것도 6개네요. 요거 12개. 아, 요 뒤에 게 2개라 가지고 12개고, 그럼 이게 360개 되겠죠. 360개. 요게 600이고 저거 하면 답은 960개가 되겠습니다. 함수 개수 구하는 문제인데 일단은 여기 n 자리에는 1부터 4까지 들어갈 수 있대요. 그래서 일단 대소 비교를 좀 해볼게요. 자, f1이 있으면 n이 1이라고 치면은 f1이 f2보다 커야 돼요. f2보다. 또 n이 1이라고 했을 때 f1은 1 들어가면 3이죠. f3보다도 커야 됩니다. f2하고 f3 사이의 크기는 없어요. 얘네 둘 사이의 크기는 없고 이렇게 되고 n이 2도 된다 그랬으니까 2 넣어보면 f2는 f4보다 커야 됩니다. f4보다 커야 되고 또 2 들어가면은 f2는 2 들어가면 f5죠. f5보다도 커야 돼요. 그 다음에 3을 한번 넣어볼게요. n이 3도 되니까 f3은 f6보다 커야 되고 f7보다 커야 됩니다. f6보다 크고 f7보다 커야 돼요. 그 다음에 4도 되는데 4 넣어보면 f4는 f8보다 커야 됩니다. 얘는 f8보다 크고 또 4 들어가면은 얘가 F9보다도 커야 돼요. 됐나요? 자, F2가 F5랑 F4와 F4보다는 크지만 F4와 F5 사이에는 크기 구분이 없어요. 지금 아래 위로 이렇게 나란히 쓴 거는 크기 구분 안 되는 겁니다. 이렇게 크기 구분 안 되고 이렇게 크기 구분할 필요 없고 이렇게도 크기 구분 안 돼요. 요거를 좀 더 앞에 쓰면 얘랑 또 붙어 있는 것처럼 보일까봐 뒤로 살짝 밀어서 썼습니다. 얘네 두 개 크기 구분 안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F6과 F7의 합은 10이라고 했어요. 자, 여기에서 일단 이 상황을 보니까 F1이 제일 커야 되겠죠. F1이 제일 커야 되니까 F1의 값은 그냥 9로 정해지는 것 같습니다. 가장 큰 값인 9고 그 다음으로 큰 값이 F2나 F3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F2나 F3이 8이라는 함수값을 가질 건데 누가 가질지 모르겠어서 일단 두고요. 그러니까 F8은 어쨌거나 얘네 둘 중에서 하나가 가져갈 겁니다. 자, 그 다음엔 다시 이 나조건 보시면은 F6과 F7의 합이 10이라 그랬는데 뭐 둘 중에 누가 큰지는 모르거든요. F6과 F7은 또 같은 동일선상에 있으니까 크기 구분이 안 되고 대신에 함수값으로 얘네가 8이나 9를 못 씁니다. 8이나 9를 못 쓰니까 F6이 8이나 9를 못 쓰니까 7이라고 하면은 F7은 3이 되면 되고요. F6이 3이라고 했을 때 F7은 7 되면 되는 거죠. 또 F6이 이번에 6이라고 했을 때 F7은 4가 되면 되고요. F6이 4라고 했을 때 F7은 6이 되면 됩니다. 근데 순서 바꾸는 건 나중에 곱하기 요거는 두 개 같다고 보고 곱하기 나중에 이해해 주시면 돼요. 이것도 같은 상황으로 보입니다. 곱하기 2로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는 F6이 7이고 요 경우를 해볼게요. 요 위에 거. 자, F6이 7이고 얘가 7이고 얘가 3이라고 합시다. 그러면은 F3은 얘네들 값보다는 커야 되니까 이 경우라면은 F3은 8 돼야 되겠죠. 요까지 정해졌어요. 그죠? 그러니까 F6이 7이고 F7이 3이면은 F3은 무조건 8 돼야 돼요. 됐어요? 자, 그러면은 지금 쓴 함수값이 3하고 7, 8, 9 썼으니까 남아있는 게 1, 2, 3, 4, 5, 6 이렇게 5개가 남았습니다. 이 5개 중에서 제일 큰 6이 이제 F2의 함수값이 돼야 되는 거죠. 자, 그리고 4하고 5는 함수값의 크기가 없고요. 대신에 F4는 F8과 F9보다는 커야 돼요. 그러면은
여기 6을 주고 남아있는 1, 2, 4, 5 중에서 3개를 골라요. 그래서 4개 중에서 3개를 골라가지고 그 3개 중에서 제일 큰 거를 F4로 쓰는 겁니다. F4. 그 3개 중에 제일 큰 거는 무조건 F4로 쓰고 남아있는 2개는 8과 9의 함수값으로 쓸 건데 둘은 뭐 크기 구분이 없으니까 그냥 2팩토리얼 해주시면 되죠. 그리고 남아있는 게 하나 있을 거예요. 그거를 F5가 가져가면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첫 번째 요 케이스의 경우에는 4, 2, 8개밖에 안 나오네요. 8개. 그 다음에 8개고 아까 곱하기 2 해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여기다 곱하기 2까지 해줘서 16개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요 두고 6하고 4 되는 경우를 또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6하고 4 되는 경우 요 좀 지우고 뭐 편의상 얘가 6이고 얘가 4라고 합시다. 그러면 6, 4인 경우에 얘의 함수값으로 쓸 수 있는 게 7, 8을 쓸 수 있어요. 7인 경우, 8인 경우 두 가지를 할 수 있는데 일단 두 가지고요. 그러면은 요거 7이라고 가정을 해보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4, 6, 7, 9 이렇게 썼으니까 1, 2, 3, 그 다음에 5, 그리고 8 이렇게 남았어요. 그럼 요 남아있는 것 중에 제일 큰 8이 여기로 무조건 정해져야 됩니다. 얘가 만약에 함수값이 8이었으면 얘가 7로 정해지는 거죠. 그래서 8 썼고 그 다음 남아있는 4개 중에서 3개를 골라서 얘네들의 함수값으로 쓸 건데 그 고른 수 중에서 제일 큰 거를 F4로 써요. 그러면 뭐 F4 정하는 거 한 가지밖에 없고 남은 2개는 순서 바꿀 수 있으니까 곱하기 2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얘가 16개인데 얘도 마찬가지 곱하기 2를 해줘야 되겠죠. 곱하기 2를 해줘서 32개가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전체로 답은 뭐냐면은 얘하고 더해주면 되니까 답은 48이 되겠습니다. A, B를 포함해서 5명의 학생이 다음 규칙으로 10개의 의자에 앉을 수 있는 방법의 수를 물어봤는데 좌석 번호는 A는 24 이상이고요. B는 좌석 번호가 14 이하에만 앉을 수 있답니다. 그러니까 A는 24 이상, 그러니까 여기 두 자리 중에서만 앉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B는 여기 A가 이렇게 앉을 수 있고 A는 파란색으로 이렇게, 그 다음에 B는 좌석 번호가 14 이하에만 앉을 수 있대요. 그러면 이렇게 앉을 수 있겠죠. B는 요 중에서 골라서 앉으면 됩니다. 5명의 학생 중에서 어느 두 학생도 좌석 번호의 차이가 1 되도록 앉을 수 없으니까 나란히 못 앉는 거예요. 나란히 이렇게 연속해서 앉을 수가 없다. 그 다음에 5명의 학생 중에서 어느 2명도 좌석 번호의 차가 10이 되도록 앉을 수 없답니다. 그러니까 앞뒤로 앉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좌우로 앉을 수 없고 앞뒤로 앉을 수 없습니다. 그렇게 좀 띄어가지고 앉아야 되는데 일단은 A가 앉을 수 있는 걸로 한번 구분을 해볼게요. A가 앉는 자리로 구분을 한번 해보면은 자, 케이스를 좀 나눠서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뒷자리가 지금 좌석이 몇 개냐 하면은 7개예요. 뒷자리가 7개. 7개고 앞에가 3개. 이렇게 세 칸을 이렇게 만들고요. 여기 이렇게 쪼개면 되겠네요. 자, 이렇게 있어요. 자, 이렇게 있는데 지금 A가 갈 수 있는 곳이 24나 25만 갈 수 있거든요. 자, 그러면은 A가 일단 24의 위치에 갔다고 칩시다. A가 24 위치에 가면은 요 양쪽 못 쓰죠. 나란히 못 가니까. 그리고 여기 뒤에도 아무도 못 가요. 자, 그러면은 지금 나머지 4명은 다 뒤에만 가야 돼요. 나머지 4명이 다 뒤에만 가야 되는데 또 B는 어디 갈 수 있냐면은 B는 11부터 14니까 여기 4칸 들어갈 수 있는 거죠. 여기. 그러니까 B는 요 중에서만 갈 수 있습니다. 요 4칸 중에서. 그러면 이제 B가 어디 갔냐에 따라 가지고 결정을 하면 될 것 같은데 일단은 뒤에 가는 4명도 다 띄엄띄엄 앉아야 되거든요. 자, 띄엄띄엄 앉아야 되는데 그렇게 앉으려면은 이게 방법이 이렇게 앉는 수밖에 없죠. 이렇게밖에. 여기를 지금 못 쓰니까 요렇게 4군데 가야 됩니다. 그럼 B가 여기 가거나 여기 가거나 일단 B는 선택권이 2가지가 있어요. 이 경우에 B가 갈 수 있는 데가 2가지. B는 여기 갔을 때 여기 갔을 때 2가지 가능하고 나머지는
B가 예를 들어서 여기 갔으면 여기나 여기에 이제 남은 3명이 가면 됩니다. 그러면은 여기다 3팩토리얼 해주시면 되죠. 그래서 요거는 12가지밖에 안 나오네요. 그 다음에 또 다른 경우를 또 해보면은 요번에는 좀 지우고 할게요. 요번에는 A가 여기 갔다고 칩시다. A가 여기 갔다. 자, 근데 A가 여기 갔을 때 또 생각을 해봐야 될 게 A가 저기 갔을 때 이게 A가 바로 옆에나 바로 뒤에는 아무도 못 가겠지만 여기 한 칸 건너뛰고 여긴 누가 갈 수 있죠. 그래서 여기에 누군가 갔을 때랑 누군가 가지 않았을 때로 구분을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A 때문에 여기는 못 가고요. A가 여기 가고 그 다음에 첫 번째는 여기 아무도 안 간다고 할게요. 여기 그냥 비워놓는다고 생각해 봅시다. 비워놓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경우는 이렇게 A가 여기 있고 여기 두 개는 못 가고요. 여기에 누군가가 간다고 합시다. 여기에 누군가가 간다. 그럼 여기 못 가는 거죠. 요렇게 됩니다. 못 가는 데가. 자, 그러면은 D에 일단 갈 수 있는 곳이 D를 한번 생각해 보면은 B는 아까처럼 갈 수 있는 곳이 요만큼 갈 수 있어요. 여기도 이렇게 B가 갈 수 있는 위치가 여기가 됩니다. 자, 두 번째 그림 먼저 보시면은 이렇게 못 가요. 그러면은 가능한 게 일단은 지금 4개가 들어가야 되는데 4개가 여기에 뭐 들어가면은 어차피 여기 못 들어가니까 여기나 여기 들어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 3개밖에 못 들어가죠. 맞나요? B가 여기 간다고 칠게요. B가 여기 가면은 여기 또 하나 가고 또 이렇게 2개가 못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 경우는 어떻게 하더라도 뒷줄에 4개가 못 들어가는 거죠. 뒷줄에 4개가 못 들어가니까 이 경우는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얘는 안 되는 것 같고 그 밑에 거를 보시면은 이 상황에서 이제 위에 지금 1개가 갔으니까 이제 요 밑에는 3개가 갈 건데 요거는 가능성이 있을 것 같다. 그죠? 그래서 요거는 밑으로 좀 내려가지고 다시 한번 볼게요. 요렇게 있을 때 자, 갈 수 있는 위치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숫자들이 갈 수 있는 위치를, 문자들이 갈 수 있는 위치를 생각해 보면은 여기에 일단 하나 갈 수 있고 여기는 못 가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또 하나 갈 수 있고 그 다음에 여기 갈 수 있어요. 다시 여기랑 여기랑 이렇게 갈 수도 있죠. 그 다음에 만약에 여기를 간다면은 이 자리는 못 쓰는 거고 그 다음에 이 위치 갈 수 있죠. 그리고 이렇게 가도 되고 여기랑 여기랑 이렇게 가도 돼요. 됐나요? 그 다음에 여기 2개를 다 비운다면은 이제 3개가 못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4가지 경우가 있을 것 같습니다. 4가지 경우가 있고 이 중에서 이제 B는 여기나 여기 가야 되죠. 이 경우에도 여기 둘 중에 선택할 수 있고 일단 B가 갈 수 있는 데가 2군데예요. B가 갈 수 있는 데 2군데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B가 예를 들어서 여기에 갔으면은 나머지는 여기하고 여기하고 여기 중에 선택해서 가면 되는 거니까 그냥 3팩토리얼입니다. 그 다음에 또 B가 이 경우에도 선택할 수 있는 2가지예요. B가 둘 중에 선택을 하고 나머지 애들 3팩 마찬가지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럼 곱하기 4 해주면 되겠네요. 그래서 요거는 48인 것 같아요. 그러면 답은 아까 12개하고 요거 합쳐가지고 60개가 답인 것 같습니다. 그림에 보시면 좌표평면에 점이 9개가 찍혀 있고요. 점 P, 집합이 있는데 P를 원소로 가진대요. 근데 P는 1하고 3 사이의 수고 2는 아니랍니다. 여기에 있는 원소 중에서 2개를 골라가지고 A, B라고 했을 때 A가 그러면은 A가 1과 3 사이 수고 A가 2는 아니에요. B도 1과 3 사이의 수고 B 역시 2는 아닙니다. 자, 그러면은 이 A, B라는 거는 A, B가 가질 수 있는 값이 둘 다 1하고 3 사이의 수거든요. 1하고 3 사이의 수니까 저 점은 어디 있어야 되냐면은 요 파란색 정사각형 안에 존재를 하는 그런 점인데 이 점들 중에서 A, B가 2가 안 되니까 요 점을 제외한 위치에 점이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요 안에다가 점 P가 있을 수 있다. 자, 근데 이 9개, 요 점 P를 제외한 나머지 요 검은색 점들 있죠. 검은색 점 9개 중에서 2개를 골라가지고 점 P까지 연결해서 삼각형을 만든다고 합니다. 그랬을 때의 삼각형 개수의 최소값인데, 그럼 P가 예를 들어서 이런데 P가 있다라고 하면은 P 제외하고 나머지 9개 중에서 2개 고르면 돼요. 그러면은 얘가 4, 9, 36 되겠죠.
기본적으로 삼각형은 최대 36개를 만들 수 있는데 이 36개에서 이제 삼각형 안 되는 걸 빼야 돼요. 삼각형이 안 만들어지려면은 P점을 포함한 나머지 두 점까지 해서 얘네가 일직선 위에 있으면 그건 삼각형 안 만들어지거든요. 그러면 이게 일직선 위에 놓이게끔 하는 가장 많은 이제 그 일직선에 놓이는 경우가 가장 많은 상황이 언젠지를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 생각을 좀 해볼 수 있는 게 요렇게 일직선 위에 일단은 P를 갖다 놓으면 될 것 같은데 그러면서 P가 또 요거 두 개의 가운데 오게끔 하는 요 위치에 P가 왔을 때를 생각을 해보면은 일단은 요거 두 개 고른 경우 안 되죠. 한 개 빼고 그 다음에 요 일직선 위에 있는 세 개 중에서 두 개를 고르는 경우도 다 안 돼요. 그러니까 세 개 중에서 두 개 고른 경우 하고 아까 요 두 점 고른 경우 한 개 하고 네 개가 사각형이 안 만들어지는 거죠. 삼각형이 안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네 개 빼주시면 되니까 이 빨간색 경우에는 32개가 돼요. 삼각형이 32개고 요거보다 더 작아질 수 있는 상황이 뭐가 있겠냐 생각을 해보시면은 얘가 요런 위치에 있으면 돼요. 일단은 요거 세 점 위에 점을 위치시키는데 이 점이 요 대각선과 이 대각선의 교점이 되게끔 만드는 거죠. 그러면은 이 점하고 이 점 택하는 경우 삼각형 안 만들어지죠. 이거랑 이거 택하는 경우도 안 만들어지니까 일단 두 개 하고 플러스 요 세 개 중에서 두 개를 택하는 경우도 안 되겠죠. 그래서 3C 그럼 5개가 되니까 36개에서 5개를 뺀 이게 31개가 아마도 최소값일 것 같습니다. 답은 4번 되겠습니다. 10개 바둑알을 1개 또는 2개 또는 3개로 나눈대요. 한 번에 이렇게 해가지고 10개의 바둑알을 모두 가져오는 경우인데 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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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 이렇게 가능하죠. 3개, 3개, 2개, 2개 이것도 가능하죠. 3개, 3개, 2개, 1개, 1개 이것도 가능할 것 같고 3개, 3개,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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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도 가능할 겁니다. 그 다음에 3개,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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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 이런 것도 가능하죠. 그 다음에 3개, 2개, 2개, 1개, 1개, 1개 3개, 2개, 1개 쭉 3개, 1개 쭉 이렇게도 가능할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3개를 저거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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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 이렇게도 가능하죠. 그리고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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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 1개, 1개 이렇게 가능해요. 그 다음에 2개, 2개, 2개 쭉 1개, 2개, 2개, 1개, 2개, 1개 전부 다 1개 이렇게 할 수 있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14개가 답이 되겠습니다. 원 위에 점이 7개가 있는데 임의로 두 점을 연결했을 때 나오는 어느 두 직선도 평행하지 않대요. 그리고 임의로 두 점을 연결한 어느 세 직선도 원 위의 점이 아닌 한 점에서 만나지를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 가지고 원 위에 점을 이렇게 4개를 한번 잡아 볼게요. 여기 이게 평행할 수 없게끔 뭐 대충 이런 식으로 잡아 주시면은 여기서 이렇게 직선 그을 수 있죠. 이렇게 직선 그어주고 이렇게 직선 그어주면은 교점이 여기 하나 생기죠.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고 또 요렇게 이게 평행선이 아닌데 그림이 좀 평행선처럼 보이게 될 것 같은데 요렇게 그어주시면은 평행하지 않다 그랬어요. 어느 두 직선도. 그래서 이게 평행은 아니고요. 요렇게 가다가 평행이 아니기 때문에 저기 가서 만날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원 위에 있는 4점을 이렇게 택했을 때 원 밖에 교점이 몇 개 생기냐면 그때마다 2개씩 생기는 거죠. 여기 요것도 이렇게 가서 만날 거니까 2개가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은 그냥 7개 중에서 4개 고를 때마다 2개 생기는구나 생각하면 되겠죠. 그러면 7C3 곱하기 7C3이 얘가 35죠. 곱하기 2니까 답은 70이 되겠습니다. n번째 꺼낸 공에 적혀있는 수를 an이라고 한대요. an 그러면은 그냥 뭐 a1, a2, a3, a4, a5, a6, a7 이렇게 있고 이게 지금 1부터 7까지 적혀 있거든요. 2, 3, 4, 5, 6, 7 이렇게 해서 이렇게 짝을 좀 지어 줄게요. 그러면은 그 짝 지어진 게
요 AN에서의 AN번, 그러니까 n번째 꺼낸 공에 적혀 있는 숫자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은 A1은 7로 대응이 되죠. 이렇게 7로 대응이 된다고 문제 조건에 있고, n이 2보다 이제 크거나 같을 때는 AN은 n보다 크거나 같대요. 자, 그러면은, 자, 보시면은 A2를 구하고 싶은데, A2는 n이 2인 경우죠. n이 2인 경우니까, n이 2일 때는 A2가 2보다 작거나 같아야 돼요. 그럼 A2는 2도 선택할 수 있고 1도 선택할 수 있으니까 선택권이 두 개가 되는데 얘가 예를 들어서 1이 됐다고 칩시다. 그러니까 두 번째 꺼낸 공이 1이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이제 세 번째 꺼낸 공에 적힌 숫자를 확인을 해야 되는데 n이 3이면은 A3은 3보다 작거나 같아야 돼요. 3보다 작거나 같은 수 중에서 선택을 할 수 있는 게 2, 3 두 개 있습니다. 그죠? 두 개 있으니까 선택권 얘도 두 가지인 거죠. 뭐 그렇게 꺼낸 공이 3이라고 칩시다. 자, 그러면 또 4는 A4는 또 4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는데 또 가능한 게 여기 보니까 두 개밖에 없어요. 그래서 뭐 A4가 네 번째에 2가 나왔다면은 선택권 두 가지입니다. 자, 그 다음에 5가 됐을 때도 보시면은 5도 A5도 5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니까 또 얘도 남아있는 거 두 개 이렇게 되거든요. 그럼 뭐 대충 이렇게 선택했다. 이렇게 나왔다면은 이제 6도 요 6보다 작거나 같은 요 두 개 중에 선택을 하면 돼요. 그래서 뭐 6을 선택했으면은 마지막에 두 가지 선택권 있죠. 7은 남은 거 가져가면 됩니다. 따라서 구하려고 하는 경우는 요걸 다 곱한 32가지가 되겠습니다. 문제 보시면 정사각형 이렇게 4칸 4칸 해가지고 16칸이 있는데 여기다가 검은색 5개를 칠하려고 한대요. 5군데에다 색칠을 하려고 하는데 조건이 세로줄에는 적어도 1개의 정사각형의 색칠을 해야 된답니다. 요 중에서 1개, 요 중에 1개, 요 중에 1개, 요 중에 1개는 색칠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근데 색칠해야 될 게 5개예요. 5개인데 여기가 줄이 지금 4개밖에 없으니까 한 줄에는 2개 색칠해야 되겠다. 그죠? 그리고 어느 가로줄에도 변을 공유하는 두 정사각형은 같은 색깔 칠할 수 없으니까 같이 색칠할 수 없으니까 이웃하게 색칠을 못한다는 소리예요. 이웃하게 색칠을 못한다. 자, 그래서 이제 상황은 요렇고요. 여기서 이제 색칠을 한번 하는 경우를 생각을 해보면은 일단은 칸을 좀 먼저 그려놓고 할게요. 이렇게 있으면은 이게 조금만 생각을 해보면은 처음에 일단은 두 군데 색칠할 곳을 정해야 되거든요. 세로로 된 거 네 군데 중에서 한 군데에는 두 칸을 색칠을 해야 돼요. 그래서 두 칸 색칠할 곳을 골라야 되니까 네 개 중에서 하나 골라주면 되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러고 난 다음에 예를 들어서 여기를 골랐다고 쳐요. 그럼 여기에서 두 군데 이렇게 색칠을 하면은 그 다음에 색칠할 수 있는 건 여기 두 군데 중에 하나 색칠하겠죠. 두 가지 경우의 수가 생길 거고 그 다음에는 뭐 두 군데 중에 이렇게 한 군데 색칠을 했으면은 남은 세 군데 중에서 색칠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이렇게 하나 색칠했으면은 그 다음에는 또 요 세 군데 중에 색칠할 수 있겠죠. 이렇게 되는데 만약에 처음에 내가 여기다 색칠을 했다면은 여기에 있는 것 중에서 이 줄에 있는 거 두 칸의 색칠을 이렇게 했다면은 이게 요 옆에도 영향을 줘요. 그래서 여기도 여기나 여기 두 군데밖에 못하고 여기도 이 두 군데밖에 못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여기는 마지막에 여기는 두 군데 중에서 한 군데는 실제로 색칠을 할 거고 그러면 세 군데가 남으니까 이건 두 개, 세 개 이렇게 됩니다. 아까는 두 개, 세 개, 세 개였는데 그래서 경우의 수가 달라질 수 있겠구나라는 거를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그냥 4개 고르면 4개 중에 하나 고른다고 끝나는 게 아니고 케이스를 나눠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나눌 거냐? 케이스를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 볼게요. 요 줄을 선택했을 때 하고 이 줄을 선택했을 때는 대칭되는 위치니까 아마도 같을 것 같아요. 그러고 요 줄을 선택했을 때 하고 또 이 줄을 선택했을 때가 대칭이 되니까 경우의 수가 같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눠보면은 자 빨간색 줄을 선택했을 빨간색 줄에 있는 요 두 개 중에서 하나를 골라 가지고 거기에 두 칸을 색칠할 경우와 파란색 줄에 있는 요 줄 중에 두 개 중에 하나를 선택해 가지고 또 색칠하는 경우 생각을 해볼게요. 파란색 해보시면은 일단은 파란색 요 경우나 같을 거라서 전체 경우의 수에 2를 곱할게요. 2를 곱해주고 자 예를 들어서 요 줄을 선택했다고 치면은 이 줄에 있는 요 4칸 중에서 일단은 두 칸의 색칠을 해야 되니까 4개 중에 2개를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가지고 요렇게 2개 선택해서
이렇게 색칠을 했다면은 여기에는 이제 색칠할 수 있는 게 여기하고 여기하고 두 군데가 되는 거죠. 두 군데.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여기에 색칠을 했다면은 이제 여기에는 요거 빼고 요 세 군데 중에서 색칠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뭐 이 중에 또 하나 색칠했을 거고 남은 세 개 중에서 색칠을 하면 되죠. 그래서 얘가 몇 가지냐면은 요게 10이고 24예요. 그 다음에 9대죠. 그러면은 9, 1은 9, 36이니까 이게 126 되는 것 같아요. 126. 그 다음 빨간색도 일단은 두 줄이니까 두 개 중에서 선택을 했는데 경우의 수 똑같을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요거 선택했다면은 이거 위에 있는 4개 중에서 두 개를 선택하는 거죠. 4개 중에서 두 개를 선택하시면은 그럼 예를 들어가지고 이렇게 색칠을 하고 이렇게 했다고 칩시다. 자, 그럼 이 줄에 색칠할 수 있는 게 여기랑 여기 두 군데고 이 줄도 여기나 여기 두 군데예요. 두 개, 두 개. 마지막에 여기는 이제 여기 색칠한 거 빼고 3개 중에 선택하면 되겠죠. 그래서 얘는 요게 12개, 여기도 12개네요. 12개, 6개, 2개, 12개 맞죠? 그 다음에 여기도 12개고, 그러면 얘가 144예요. 이렇게 되는데, 밑에 거 계산을 잘못한 것 같은데, 얘가, 9 곱하기 24면은, 9 곱하기 24인데 계산을 잘못했네요. 24. 36이고, 18이면 216이네요. 216. 여기가 216이 됩니다. 자, 그러면 요거 두 개 더해주면 되니까 얘가 0이랑 6이랑 300 이렇게 되죠. 그래서 답이 360까지가 되겠습니다. 요거 조건 만족하게끔 하는 1대1 대응의 개수를 물어봤는데 위에 거 요거 조건, 위에 있는 방정식 이거 보시면은 F1이 5가 되거나 또는 F2가 4 또는 F3이 3 또는 F4가 2 또는 F5가 1 되면 되는 거죠. 근데 이거 아닌 걸 구할게요. 또는 거는 이게 좀 번거로울 것 같아서 이거 아닌 거를 구해보면은 전체 가능한 경우에서 F1이, 그러니까 요거 위에 걸 부정할 겁니다. F1이 5가 아니고, and F2가 4가 아니고, and F3이 3이 아니고, and F4는 2가 아니고요. and F5는 1이 아니다를 만족하는 경우의 수를 구해주시면 됩니다. 자, 요 경우의 수는 결과적으로 몇 가지냐면은 요게 44가지예요. 44가지. 그럼 전체 경우의 수는 뭐냐 하면은 1, 2, 3, 4, 5에서 1, 2, 3, 4, 5로 대응하는 1대1 대응의 함수입니다. 그러면은 얘는 순열이죠. 그래서 5팩토리얼이에요. 그래서 답을 구하면 120에서 44를 빼가지고 답은 그러면은 76, 그러면은 4번 되는 거죠. 이렇게 됩니다. 자, 여기서 다시 돌아가서 요 조건의 만족하는 경우의 수가 왜 44가지냐. 이게 교란순열 뭐 이런 식으로 부릅니다. 교란순열 또는 완전순열 이렇게 부르는데 이게 그냥 쉽게 얘기해서 뭐냐면 자기 거 안 가져가는 거예요. 자기 거 안 가져가는 거. 그래서 예를 들어 가지고 이게 요렇게 모자 이렇게 있는데 여기다 모자를 걸어놨어요. 모자거리에다가 모자를 이렇게 사람들이 걸어놨는데 모자가 이렇게 걸려 있으면은 임의로 모자를 이렇게 걸어놓고 나중에 돌아갈 때 모자를 찾아가는데 자기 모자를 안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A라는 사람 모자가 요거고 B는 요거고 C, D 요 모자는 뭐 소문자 이렇게 있다고 치면은 각자 자기 모자가 아닌 다른 모자를 가져가는 거죠. 그러면 A는 여기 가져갈 수 있는 게 B나 C나 D. 그러니까 A가 아닌 다른 모자를 가져가는 거니까 A는 A가 아닌 거고 B는 B를 안 가져가는 거고 C는 C가 아닌 거고 D는 D가 아니다. 이런 조건인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가 F1이 1이 아니고 F2가 2가 아니다. F3이 3이 아니다. 이건 아니지만 어쨌거나 다 서로 다른 값을 못 가져가게 만들어 놨습니다. 서로 다른 값을. 그러니까 원래 F1의 값이 5고 F2가 4고 F3이 3이고 F4가 2고
F5가 1이었다고 가정을 했을 때 그 상황에서 서로 다 원래 값이 아닌 다른 값을 가져가게끔 하는 거예요. 그게 이 상황과 같다는 거죠. 이렇게 가져가는 걸 교란순열 또는 완전순열이라고 하는데 교육과정에서는 이 교란순열, 완전순열을 어떻게 풀기를 바라냐면 그냥 수영도 가지고 노가다를 하기를 바랍니다. 노가다 해가지고 일일이 구하기를 바라는데 그러면은 수영도를 구해가지고 수영도 그리시면 돼요. 그래서 F1이 5가 아니니까 F1은 5가 아니기 때문에 가능한 게 1이나 2나 3이나 4인 경우로 나눠가지고 보면 되겠죠. 그때에 F2는 또 4가 안 되니까 F2에 갈 수 있는 거는 2, 3, 1, 2, 3, 5 이런 값들이 갈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얘가 1일 때에 요 가능한 거 찾고 2일 때 가능한 거 그런 식으로 찾아가시면 돼요. 그렇게 수영도를 그리는 문제인데 이 수영도 그리는 문제가 이게 서술형으로 나올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왜냐하면은 수영도 그리는 게 무슨 아이디어가 있는 게 아니어가지고 그냥 다 노가다예요. 노가다 일일이 끄어가지고 처음에 1이 왔을 때 그 다음에 여기 갈 수 있는 거 그 다음 갈 수 있는 거 일일이 찾아야 돼요. 그러니까 수영도가 서술형으로 나올 가능성은 개인적으로는 희박하다고 보고 그래서 이게 개인적으로 저는 수업할 때 그냥 외워놓으라고 합니다. 가지수를. 그래서 3개가 자기 걸 안 가져가는 경우의 수는 2가지예요. 4개가 자기 걸 안 가져가는 경우의 수는 실제로 수영도 그려서 해보시면 9개 나옵니다. 그 다음에 5개가 자기 걸 안 가져가는 경우는 44가지예요. 이 정도는 외워놓고 쓰자. 이 상황을 기억을 하시고 이런 상황이 나왔을 때에 이제 경우의 수는 이렇게 된다. 자 그러면은 이제 가지수가 요거 같은 경우는 5개가 자기 걸 안 가져가는 거니까 44가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44가지라고 쓰고 답을 바로 찾을 수 있었던 거고 이게 5개를 넘어가지고 출제는 안 된다고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5개를 넘어가면은 경우의 수가 100개를 넘어가거든요. 그럼 수영도를 그려가지고 100개 넘는 경우의 수를 찾는다. 시간만 잡아먹고 의미 없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는 출제를 하지 않을 거다. 그러니까 요 정도 범위만 기억을 해주시면은 문제 푸는 거 요런 문제, 어려운 문제예요. 어려운 문제지만 요 내용 알고 있으면은 간단하게 해결을 할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답은 아까 구했던 4번이 되겠습니다. 사물함이 있는데 사물함이 4개, 4개, 4개 해가지고 4개씩 이렇게 돼 있고요. 마지막에 4개가 아니고 3개네요. 여기에 A, B, C, D 4사람이 각각 요 조건을 만족하면서 이제 사물함을 정하는 건가 봐요. 모든 사람은 각 블럭에서 블럭이라는 게 요거 4개 한 묶음 요게 블럭이에요. 그래서 요 블럭 이렇게 해가지고 4개 블럭이 있는데 각 블럭에서 1개 이하의 사물함을 선택해야 된대요. 1개 이하의 사물함. 1개 이하의 사물함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1개씩 선택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1개 이하라고 해서 만약에 D가 선택을 안 했어요. 근데 얘네들이 그렇다고 1개를 넘어서 선택을 할 수는 없거든요. 그럼 선택하고 그러면 한 칸이 비게 되는 거죠. 됐나요? 그렇게 되면 안 되니까 얘네들이 전부 다 하나씩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그 다음에 모든 사람은 같은 층의 사물함을 2개 이상 선택하지 못한다. 하나씩 선택해야 돼요. 그 다음에 모든 사람은 같은 열의 사물함을 또 마찬가지 2개 이상 선택 못하니까 또 하나씩 선택을 해야 됩니다. 뭔 소리냐 하면은 요 줄에 A, B, C, D가 다 들어가야 되고 요 줄에 A, B, C, D가 이 줄에 A, B, C, D가 이 줄에 A, B, C, D 중에 3개가 들어가는 거죠. 마찬가지 이 줄에 A, B, C, D 중에 3개가 들어가고 A, B, C, D 들어가고 A, B, C, D 들어가고 A, B, C, D가 하나씩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첫 번째 조건에서 각 블럭에도 A, B, C, D가 하나씩 들어가줘야 됩니다. 뭐 이런 상황이에요. 이게 그 숫자 채우는 거 있죠. 이게 그 9칸 이렇게 해가지고 1, 2, 3, 4, 5, 1부터 9까지 이렇게 써놓는 거 스토크라고 하죠. 그 문제 가지고 그 문제의 발상을 가지고 한 것 같은데 일단은 첫 번째 층의 첫 번째 열에는 A를 쓴대요. 첫 번째 층의 첫 번째 열에는 A를 쓰니까 여기 A 쓰고 시작합시다. 이렇게 A 씁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둘러싸이는 3개 있죠. 여기에는 B, C, D가 하나씩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 들어가는 B, C, D는 그냥 임의로 3팩토리얼로 그냥 무작위로 해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3팩토리얼. 자, 그 다음에 이제 생각을 해보면은 자, 요 지금 두 줄엔 뭐가 들어갈 수 있냐면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게 AD를 썼으니까 BC가 들어갈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 줄엔 누가 들어갈 수 있냐면 BC를 썼으니까 여기는 이제 AD가 들어갈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여기엔 누가 들어갈 수 있냐면은 여기 두 군데에는 여기에 지금 AB가 있으니까 여기는 CD를 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는 CD를 썼으니까
A, B를 쓸 수 있을 겁니다. 됐나요? 자, 이렇게 했을 때 이제 여기에 A, B, 뭐 B, C, 그 다음에 뭐 A, B, C, D 이런 식으로 정해지면은 요 정해진 거에 따라 가지고 이제 여기 들어갈 수 있는 경우가 달라지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에 B 쓰고 여기에 뭐 A 쓰고 그 다음에 D, C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뭐 순서대로 그냥 A, B 쓰고요. C, D를 썼다고 칩시다. 자, 이렇게 해주면은 여기에 이렇게 해보시면은 이게 지금 B가 여기 들어가 있어요. 여기는 B를 못 씁니다. B가 이미 나왔으니까 여기도 B를 못 써요. 그러면 여기에는 B가 아예 못 들어가는 거죠. 이 세 군데 중에서 어디에도 B가 못 들어갑니다. 그럼 B를 제외한 A, D, C가 들어가면 되는데 여기에는 A가 못 들어가니까 A 여기 가면 되죠. 그 다음에 여긴 D가 못 가니까 D가 여기 가면 돼요. 남아있는 게 C인데 C는 여기 없으니까 C 여기 들어가면 돼요. 아, 그러면은 지금 이 상황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여기에 두 개 중에 하나가 선택되고 여기 두 개 중에 하나 선택되고 두 개 중에 하나를 선택했을 때 여기에는 한 개의 배열만 만들어질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죠? 여기까지만 생각을 했더라도 잘했다고 생각이 돼요. 자, 근데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게 그렇게 생각을 하면 경우의 수가 어떻게 되냐면은 여기 두 개, 여기 두 개. 그러니까 여기 배열할 수 있는 방법이 네 가지고요. 그다음 여기 배열하는 것도 똑같이 네 가지입니다. 그때마다 여기에 배열이 하나로 정해진다면은 16이 되는 거죠. 16에다가 3팩을 곱해준 게 답이 될 거예요. 근데 여기 조심해야 될 게 있는데 뭘 조심해야 되냐면은 자, 아까처럼 배열이 되면은 괜찮은데 그게 아니고 이런 배열이 있을 수 있어요. 어떤 거냐면은 자, 요 주라고 아까 여기 두 개 쓰고 여기도 두 개 썼을 때 여기에 있는 거랑 여기에 있는 거를 이렇게 이어가지고 못 쓰는 게 있었죠. 아까 B가 공통으로 들어가 있어서 B를 못 쓴다고 했었어요. 그래서 B는 빼고 나머지 세 개를 배열을 했는데 그게 한 가지 배열밖에 안 나온다. 그래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이번에는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자, 여기에 A를 일단 씁니다. 여기에 A가 있다고 칠게요. 그냥 A 굵은 걸로 쓸까요? A가 갔어요. 그러면은 A가 갔을 때 여기도 A를 한번 보내볼게요. A 보내보고 그 다음에 또 같은 게 있을 수 있는 게 C하고 여기 C를 써볼게요. 그러니까 AD고 여기는 CB고 여기는 AB고 CD를 쓰는 거죠. 자, 이렇게 쓰면은 여기에 AC를 못 써요. 여기도 AC를 못 써요. 그러면은 이 세 칸 어디에도 AC를 못 써요. AC를 못 쓰니까 남은 게 BD인데 그럼 BD만 가지고 이 세 칸을 채울 수 있냐? 못 채우는 거죠. 그러니까 이 경우는 아예 여기에 배열되는 걸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경우는 제외시켜야 돼요. 아까 16개라고 했던 것 중에서 이런 경우가 있을 겁니다. 이런 경우가 있을 거라서 이 경우는 제외시켜야 돼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뭐냐면은 여기에 들어가는 배열하고요. 여기에 영향을 주는 얘네 두 개 하고 여기에 영향을 주는 또 얘네 두 개 하고 이렇게 일치하는 경우는 여기 배열이 안 생긴다는 거예요. 일치하는 경우는. 자, 그러면은 이런 경우를 한번 생각을 해보자. 방금 얘기한 대로 CA하고 CA가 들어가는 경우 이런 거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가능한 게 뭐 있냐면은 AB, AC 요거 있죠. AB 근데 이쪽에 AB가 안 만들어져요. 그죠? 그 다음에 DB 했을 때 여기 DB 만들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가 D가 되고 여기가 B가 되고 여기는 이제 여기가 D고 B고 그럼 요렇게 하면은 여기에 걸리는 게 여기 BD를 못 쓰게 됩니다. 여기. 그러니까 이것도 빼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같은 게 있는 경우인데 같은 게 두 개일 때고 이거 말고 서로 다 다른 경우도 안 돼요. 서로 다 다른 경우 여기가 AC고 이쪽이 BD를 쓸 수 있거든요. A랑 C를 쓰고 여기가 이제 B하고 D를 쓰는 거죠. 이렇게 하면은 여기가 A고 C고 여기가 B고 D면은 여기에 BD를 못 쓰고 여기는 AC를 못 써요. 그럼 결과적으로 아무것도 못 쓰는 거죠. 그죠? 그래서 안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또 안 되는 게 뭐가 있냐면은 여기에 DB를 썼을 때 여기 CA 쓰는 경우가 또 안 될 거예요. 그래서 서로 다른 거를 쓰는 이 두 가지 경우 그 다음에 서로 같은 게 들어가 있는 이 두 가지 경우 해서 이 네 가지 경우를 아까 했던 16가지에서 빼주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12가지니까 3팩에다가 12 곱해주시면 되죠. 답은 72개가 되겠습니다.